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아세안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 오늘 경주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한미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정상외교 슈퍼위크가 돌입하게 되는데요. 남성홍 숙명여대 석좌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8월에 이제 미국 워싱턴에서 회담을 가졌고요. 이번이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일단 관심은 결국 관세 후속 협상이거든요. 그리고 3,500억 달러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할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 이 이견을 좁혀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합의문 도출이 가능하겠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미국 입장에서는 이번 경주 에이펙을 통해서 합의문을 도출하는 합의안을 만들고 싶다는 입장을 계속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준비되어 있고 한국이 결정하면 언제든지 서명한다는 표현을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투자 방식 일정 또 여러 가지 향후에 이런 논의에 대해서 아직 입장이 확정되지는 않았다는 표현을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요. 실무를 맡고 있는 일단 김정관 산자부 장관이나 김용범 용산 정책실장도 아직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이 3,500억 달러를 250억 달러씩 8년에 걸쳐서 분할하는 안을 제시했는데 우리 측이 이 역시 좀 어렵다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에이펙에서 합의안이 도출될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에이펙에서 이 합의안을 도출하면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지만 에이펙이라고 해서 국가이익이 손상되는 합의안에 동의할 수는 없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 여전히 불투명 안개 속의 에이펙, 특히 오늘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정상회담을 할 예정인데 정상회담의 분위기가 아마 상당히 이 합의 이르느냐에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관세 협상 합의안 도출이 좀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렇지만 반면에 이제 조선업 분야 협력 순조로울 전망입니다. 마스가 프로젝트 결국 이제 교착 상태에 빠진 관세 협상 이 부분을 좀 끌고 가는데 도움을 주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네, 현재 마스카에 관해서는 한미 간의 이견이 크게 없어 보입니다.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라는 구호죠.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 미국이 전 세계에서 배를 가장 많이 만들었는데 현재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우수한 조선 인력과 기술이 미국 조선업을 다시 살리는데 기여를 하겠다라는 표현을 썼고요. 벤센트 미 재무장관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아주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 또 HD 현대중공업의 정기선 회장이 미국의 인겔스 최대 조선업체와 MOU를 체결하는 등 이쪽 분야의 협상은 상당히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안보 분야도요. 이번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국방비, 사용은 해결료 재처리 등 합의는 먼저 발표되지 않겠냐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안보 분야는 두 가지가 현안입니다. 국방비가 현재 우리가 한 2.4% 내외를 쓰고 있는데 이것을 미국의 요구대로 3.5% 정도까지 증액하는 문제죠. 사실 이거는 이제 미국의 첨단 무기를 많이 구매하면 자동으로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한미가 이거는 이미 합의를 본 사항이고요. 두 번째 문제는 한미 원자력 협정의 개정입니다. 현재 우리는 이제 이 원자력을 통해서 전력을 생산하고 있지만 우라늄 농축을 20%까지는 미국의 허가를 받아서 시행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쉽지 않은 문제고요. 또 플루토늄 재처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경주 방패장에 이런 폐연료병들이 지금 쌓이고 있어서 2030년이면 포화 상태에 이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미 원자력 협정을 1988년에 미일 원자력 협정 수준으로 개정하는 것에 관해서는 조현 외무장관이라든가 용산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동맹의 유연화 현대화입니다. 즉 주한미군이 북한을 방어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타이완, 즉 대만을 방어하는 데 중국의 공격을 막는 데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또 한미 간에 좀 이견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안보 외교 현안이 과연 관세 협상 타결 없이 이번에 합의문을 발표할 수 있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패키지들, 원스톱 네. 패키지라는 표현을 썼죠. 한 번에 관세 협상과 외교안보 협상을 네. 포괄적으로 서명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 뭐 원칙적으로 구두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만 이번에 뭐 공동 보도문을 발표한다든가 하는 것은 예. 여전히 미지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이틀 동안 한국에 찾는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굉장히 만나고 싶다. 만남의 제스처를 계속해서 취해왔거든요. 그러면서 대북 제재 완화까지도 거론을 하고 원한다면 북한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오늘 새벽에 어제 서해상에서 함대지 전략 순항 미사일 시험 발사했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이건 어떤 의도로 저희가 해석을 해야 할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오늘 일본에서 2박 3일의 일정을 마치고 김해공항을 통해서 입국을 합니다. 네. 그런데 어제 이제 북한이 서해상에서 함대지, 즉 함정에서 전략 순항 미사일을 내륙으로 발사하는 이제 훈련을 했습니다. 네. 즉 여러 가지 일정 변경, 특히 제재 완화 등 북한이 과거 같으면 구미를 당길 만한 이슈를 계속 던졌는데도 북한은 이제 미사일로 화답을 한다는 것은 만날 의향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떠나는 일정이지만 뭐 일정을 연기하면서까지 일단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다라는 의사를 표명했는데 네. 지금 사전에 사실은 뉴스의 어떤 보도와 달리 최선희 외무상이 모스크바에 가서 푸틴 대통령을 만나고 평양과 모스크바의 관계는 영원하고 강력한 관계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지금 트럼프를 만나서 과연 사진 찍는 거, 보도용 사진 찍는 거 이상으로 얻을 것이 무엇이냐. 네. 물론 1시간 반 만에 경주에서 판문점에 와서 혹은 또 김정은이 원하는 원산 갈마지구에서 김정은과 뭐 약식 회담을 하면서 사진을 찍으면 뉴스거리는 되지만 지난 2019년 2월에 하노이 노딜의 추억을 갖고 있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보다 내년도에 정식으로 만나서 본인들이 원하는 핵 군축 회담과 대북 제재 완화를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좋지. 지금 잠시 1시간 정도 판문점에서 사진을 찍는다고 본인들이 원하는 과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뭐 물밑에서 또 여러 얘기가 오갈 수 있는데 또 하나 북한이 주목했던 것은 일본인 납치자 문제에 관해서 사실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해서 일본의 북한 납치자 그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만남으로써 이것도 북한과 불일치를 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냥 두 정상이 만날 가능성은 거진 없다고 봐야 될까? 현재로서는 뭐 지난 2019년 6월에 32시간 전에 만났지만 여전히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